전날 15일 잠실 두산전에서 연장 11회 혈전 끝에 안재석에게 끝내기 홈런을 허용하며 패한 기아는 16일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다. 15일 경기는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 불편한 기억을 지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당연히 승리뿐이었다. 경기는 쉽지 않았지만 기아는 승리를 위한 발판을 차근차근 마련했다. 0-2로 뒤지던 7회 오선우의 적시타로 한 점을 따라붙었다. 1-2로 끌려가던 9회 1사 후 패트릭 위즈덤이 상대 마무리 김태견을 상대로 장중한 솔로 홈런을 장렬시키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다. 흔들리는 상대를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물어뜯은 기아는 2사 1루에서 김태균이 좌익수 뒤로 넘어가는 역전적시 2루타를 날리며 드디어 경기를 뒤집었다. 성영탁과 전상현이라는 필승조 투수들을 뒤처진 상황에서도 과감히 투입한 기아는 이제 9회 마무리 정혜영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그러나 후반기 들어 뚜렷한 부진을 보이던 정혜영이 이날 기아의 밤을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렸다. 1점 리드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강판당하는 수모까지 당하며 팀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1사 후 김기현에게 안타를 허용한 것은 그나마 참을 만했다. 그러나 케이브에게 볼넷을 내주며 위기가 고조되었고 1-4-1, 2루에서 안재석에게 중전 안타를 맞으며 말로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기아 벤치는 정혜영을 마운드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구원 등판한 조상우가 김인태에게 우측 라인을 가르는 2타점 끝내기 2루타를 맞으며 결국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정혜영에게 패전이 기록되었고 기아는 연속 끝내기 패배로 인한 허탈감에 빠졌다. 주목을 받은 부분은 정혜영의 교체 시점이었다. 위기 상황이었지만 아직 결과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투구수 12구 도 많지 않았다. 일반적인 팀이라면 이럴 때 마무리를 바꾸지 않는다. 최소한 마무리 투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기아는 어째서인지 서둘러 투수 교체를 선택했다. 이상 신호도 나타났다. 구속이 확 떨어졌다. 정혜영은 시속 150km대 중반의 파이어볼형 투수는 아니지만 컨디션이 좋을 땐 140km대 후반에서 150km 초반 공을 던진다. 높은 타점과 뛰어난 수직 무브먼트 덕분에 위력이 있다. 정혜영이 지금까지 프로 통산 147세이브를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이날은 구속이 완전히 떨어졌다. 1-2km 차이는 경기 컨디션에 따라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러나 K리그 공식 구속 측정 플랫폼인 트랙맨 집계에 따르면 이날 정혜영의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시속 144.5km, 평균은 142.9km에 불과했다. 구속이 4-5km나 한꺼번에 사라진 셈이다. 몸을 충분히 풀고 나온 상황이었다. 속도를 조절할 여유가 있는 순간도 아니었다. 기아 벤치도 정혜영의 구속을 보고 당황했을 법하다. 회전수, 릴리스 포인트, 수직 무브먼트 등 다른 데이터는 시즌 평균과 유사했는데 유독 구속만 떨어졌다. 정혜영의 구위는 최근 들어 확실히 좋을 때보다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반기 막판부터 꾸준히 지적되던 문제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졌음에도 본래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반기에는 멀티이닝을 소화하며 투혼을 발휘한 시기도 있었지만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혜영은 전반기 41경기에서 44 3분의 1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 3.25를 기록했다. 하지만 후반기 8경기 평균 자책점은 7.71로 치솟았다. 피안타율은 0.382까지 올랐다. 아무리 훌륭한 마무리 투수라도 매번 팀 승리를 지킬 수는 없다. 한 시즌에 최소 5번 정도는 불론 세이브가 발생한다. 문제는 정혜영의 구위 저하가 일시적이 아닌 앞으로 꽤 장기화될 가능성이라는 점이다. 구단에서 면밀히 확인하겠지만 이 상황이라면 기아는 마무리 교체 등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정혜영이 본래 9위를 회복해 팀의 뒷문을 지키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아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 경기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근 은퇴를 선언한 한국 야구 역대 최고의 클로저 오승환은 지난 13일 대구 기아 타이거즈전을 앞두고 후배 투수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한두 경기에서 부진했다고 낙담하지 말고 반대로 한두 경기 잘했다고 지나치게 들뜨지 말라는 의미다. 오승환도 사람이다. 전성기 시절에도 한 해에 두세 차례 블론 세이브를 했고 끝내기 안타를 허용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특별한 마음가짐 없이 오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다른 걸 찾기보다는 빨리 다음 경기에 나가서 세이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오승환은 연속으로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경기를 망쳐도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담담하게 다음 경기를 준비하며 같은 상대와 타자를 상대하며 존재감을 증명했다. 물론 오승환 역시 예전에는 쉽지 않았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끝내기 안타나 홈런, 블론 세이브를 한 뒤 그냥 털어내고 웃으며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일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그렇다고 너무 무심할 수도 없다. 그런 경기에서도 반드시 얻어야 할 교훈이 있어야 한다. 오승환은 결국 KBO 리그는 단 한 경기가 아니라 144경기라고 강조했다. 한 경기 결과에 지나친 의미를 두지 않아야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신의 루틴대로 시즌을 꾸준히 준비하고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인 이상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도한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에 해롭다. 그냥 털어내야 한다. 기아 타이거즈의 마무리 정혜영과 세선맨 조상우 역시 오승환의 이 말을 깊이 새겨들었으면 한다. 두 선수는 이미 상당한 경험을 쌓았으며 모두가 인정할 만한 커리어를 가진 투수들이다. 하지만 올해는 확실히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현재 기아 불펜에서 정혜영과 조상우보다 전상현과 성영탁이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혜영은 15에서 16일 잠실 두산전에서 연속으로 타격을 입었다. 15일 경기에서는 포수 한준수의 치명적인 3루 악송구로 어이없는 블론 세이브를 기록했고 16일 경기에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무너졌다. 3분의 1이닝 동안 2피안타 1볼넷 2실점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조상우는 후반기 극심한 부진으로 2군에서 조정을 거친 뒤 복귀했다. 현재는 엄밀히 말해 필승조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영탁이 조상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15일 경기에서는 전상현과 성영탁이 2연투로 출장하지 못했고 조상우는 1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그러나 16일 경기에서는 9회 말 1사말루 상황에서 끝내기 안타를 허용했다. 147km, 투심이 정확히 가운데로 들어간 결정적인 실투였다. 정혜영은 시즌 49경기 2승 6패 26세이브, 평균 자책점 3.48, 피안타율 0.307, WHIP 1.56을 기록 중이다. 구속 대비 9위는 좋지만 최고 속구가 144km에 그치는 마무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조상우는 54경기 4승 6패 25홀드, 평균 자책점 4.80으로 예전 같은 위력적인 피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리그에서 이들만큼 오랜 기간 꾸준한 성적을 낸 셋업맨과 마무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만약 성영탁과 전상현에게 8, 9회를 맡긴다면? 그들 역시 성공할 거라 장담할 수 없다. 6, 7회와 8, 9회는 심리적 부담이 크게 다르다. 역할을 바꾸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면 성영탁과 전상현의 6, 7회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정혜영과 조상우가 올 시즌 고전하는 건 사실이지만 보직 변경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정혜영과 조상우에게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오승환의 조언처럼 냉정함과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며 투구 내용을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기아의 9회 마운드는 이들이 책임져야 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